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1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우리 제목 찾기죠. 3번. 먼저 이 컨텐츠를 보겠습니다. 컨텐츠. 오늘의 내용 중에, 수업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팁. 이거는 주제와 요지와 제목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어법이라는 것이 뭐냐, 또 이거에 대한 해석 방법이 뭐냐,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must have pp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도치구문이죠. 이 도치구문은 주로 강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치구문이 일어날 때의 모습, 그리고 병치법. 사실 이 패러렐리즘, 이 병치법은 수학능력 시험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문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거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팁을 보면 주제와 요지와 제목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 전략이 뭐냐, 스트래티지죠. 자, 먼저 어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한 패러그래프이 있습니다. 이 패러그래프에 쭉 내용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반복어가 바로 주제어에 해당합니다. 키워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어를 찾으면 그 주제어에 대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필자의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또 중요 단어에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이것이 바로 주제라 이겁니다. 그럼 요지라는 건 뭐냐? 요지는 주제에 대한 작가의 중요한 견해입니다. 즉 요지란 말은 우리 영어에서도 아이디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결국 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 요지에는 물론 오늘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적해 볼 수는 없지만 다음에 요지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요지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확장된 논리에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2020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 나왔던 요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이 이렇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문자 기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물론 수능에서는 이렇게 초이스를 만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중간기말고사에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이것이 정답인데 고대 사회에서 경제 문화 활동은, 이렇게 한마디를 더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장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지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목이란 뭐냐? 제목은 여기 나와 있죠. 주제와 요지를 합친 겁니다. 주제와 요지를 합친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초이스 만들 때 동의어로 만듭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난이도가 낮을 때 하는 거고, 고3이나 여러분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바로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바로 동의어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래티지의 5번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키워드란 뭐냐? 주제어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다. 됐죠? 자, 거기에서 주제를 만드는 이 토픽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라는 뜻이고, 요지라는 것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필자의 중심 생각을 나타낸 거고, 바로 주제와 요지를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 그것을 우리가 제목이라고 합니다. 타이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와 이 제목은 명사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센텐스, 즉 문장으로 끝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3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해설과 설명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미 잘 해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는 그 팁과 스트래티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938자인데요. 자, 여기에 반복어를 보니까 그리니치라든가 에스트로노머라든가 또는 스텔라 다 같은 의미예요. 예, 이걸 보면 같은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bserve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밑에 observation이 나오죠. 또 하나 observation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들이 또 같은 반복어로서 뭔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에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다시피 에러가 나오죠. 여기 에러 또는 the error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전체적인 문맥에 뭔가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답이 이겁니다. Precision, a key to astronomical observation. 이것이 답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반복됐던 것이 이 안에 거의 다 나왔죠. 예, astro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observation, observed도 나왔고 그렇죠. 그런데 precision은 뭘까? 예, 요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No discrepancy가 나옵니다. No discrepancy. discrepancy는 불일치인데 no가 들어가니까 일치란 뜻이죠. 자, 이거랑 바로 precision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를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유사 정답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다 같아요. observation도 나왔고 astronomer 유사하죠, 여기랑. 예. 그 다음에 결국 틀린 거는 precision이냐 hardship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정답과의 차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단어와 이디엄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astronomer 천문학. astro라는 단어는 별이란 뜻이에요. 천체란 뜻이고 우주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우주에 떠 있는 것들이죠. astro. 예. 그래서 astronaut 하면 우주 비행사란 뜻입니다. stellar. 예, stellar 별이죠. 역시 star라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interstellar. 아마 여러분 영화도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어려울 때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의지를 갖죠. 이거를 영어는 we'll find a way, we'll raise a have. 예,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됐었습니다. dismiss 해고하다. 예, 이거랑 같은 뜻. 여러분 영어에서 많은 이러한 유사어들, 즉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지는 않더라도 눈에는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ismiss 같은 단어가 discharge, remove, lay up, fire. 자, 주로 이 해고하다라는 뜻은 내가 해고당했을 때는 수동형으로 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수동형으로 사용된다는 거 아시겠죠? 가장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게 fired, be fired 이렇게 하죠. 예. 다음 discrepancy, 일치, 불일치죠. 불일치.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불일치. 예,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요. 여러분 var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편차란 뜻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deviation. 예,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일치라는 단어들은 요 밑에 agreement, concurrence, coincidence, precision 이런 것들이 다 일치라는 의미입니다. 자, succeed란 단어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을 줄 압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계승하다. 둘째, 성공하다. 예. 확연하게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형용사로 계승하다는 succeeding, 연속적인 또는 successive 하죠. 예. 성공하다의 형용사는 successful.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많이 봤던 거로 기억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단어의 다른 의미, 동사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나는 것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한 대여섯 개 정도를 꼭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소개하도록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이 참고를 보시면요. confide. 요건 뜻이
자동사로 쓸 때는 신뢰하다예요. 그래서 이거의 형용사는 confident죠. 여러분 뭐 너무나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confide in 하면 뭐뭐를 신뢰하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요. 타동사로 쓰입니다. 비밀리에 뭐뭐뭇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리에 뭐뭇을 털어놓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타동사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형용사는 confidential입니다. confidential. 예, 그래서 confidentially 하면은 무슨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in secret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in secret란 의미를 쌤은 제가 이제 D 외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외국인 관리를 하고 국제부장을 하고 했을 때 외국인들하고 제가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는 in secret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우리 한국 사람도 그거는 비밀리에 쟤네들 뭐 비밀리에 무슨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국인들한테 혹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Hey, confidential, say confidentia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 비밀스러운 얘기 하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에 find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find라는 단어가 목적어가 나오고 투부정사 또는 투부정사 외에 ing나 또는 pp 형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하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 즉 여기 있는 주어가 발견했습니다. 이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자, 이럴 때 이 주어를 가지고 수동태로 고칩니다. 그 수동태로 고친 형태가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be found to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해석을 해놓고도 잘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항상 능동태로 만들어서 해석하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제가 고칩니다. 예, 뭐냐면 주로 they, 동료입니다. 그 동료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케니 브룩, 이 케니 브룩이라는 사람이 recording, 어떤 기록을 했다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대략 half a second니까 한 2분의 1초 정도 되겠죠? 예, 누구보다 늦게, masculine보다 늦게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고친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고친 거는 능동태의 형태로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회어법이라는 게 뭐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예, 우회어법 이런 겁니다. 영어에는요 동사가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마 첫 번째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다. 또 하나 얘기합니다. 동사는 동사에다가 명사에다가 전치사까지 합치면은 이 세 개가 동사인데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동사를 이루는 것들이 영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배웁니다. 동사를 동사, 명사, 전치사 이렇게 해서 타동사로 만듭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여기 밑에 봅니다. have a look at. 요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동사 look at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have라는 동사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까지 썼어요. 타동사죠. 예, look at. 요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pay attention to죠. 요 단어는 attend라는 단어입니다. attend.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동사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명사, 그 동사에 대한 명사형입니다.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 씁니다. 그럼 이게 타동사가 됩니다. 해석하는 법은 뭐냐? 이게 해석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이 명사를 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 여기도 look,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attention 명사입니다. 동사로 attend 뭐예요? 그렇죠. 유의를 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책에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수동태죠. 능동태로 한번 고쳐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call his attention to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수동태로 고쳐서 어렵게 보입니다. 이걸 능동태로 고치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즉 동사의 명사의 전치사입니다. 뭐예요? attend, 주의하다입니다. 유의하다입니다. 즉
에러의 유의를 그는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must have pp. 예, 여러분 먼저 여기부터 볼까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 쭉 가르쳐 보면 must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뜻이 하나는 의무예요. 의무. 예. 또 하나는 추측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떨 때 의무가 어떨 때 추측이다. 그거는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때 의무일 때는 뜻이 have to의 뜻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추측일 때는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It is certain that.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예. 물론 이거랑 또 같은 뜻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I'm sure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한 모든 거는 제가 또 유튜브에 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물론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가 그것을 correct 뭐예요? 교정하기 위해서 striven, have must striven 노력했음에 틀림없이 보였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도치구문입니다. 예, 영어에 이 도치구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도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 도치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 바로 여기가 도치됐다는 거 depend on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뒤에 있는 on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나왔고 주어가 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자, 도치 왜 했겠습니까? 강조죠, 강조. 예. 그래서 바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아마 영어는요, 대체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시계 보정이, 시계에 대한 보정이죠. 시계의 보정이 어디에 의존한다? 이러한 observation에 의존한다. 물론 강하게 읽으면 또 그게 강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병치법이에요. 패러렐리즘입니다. 이때 병치법에서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룰들을 역시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치사는 병치법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 여기에 보면요. 전치사는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볼까요? often and often 이렇게 반복되어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토플 시험에 나온 걸 하나 소개합니다. Peru is bounded on the east by Chile and on the west by Bolivia. 자, on the east, on the west by Chile, by Bolivia. 아시겠죠? 이렇게 반복됩니다. 물론 이 병치법을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